국방부가 지난 8월 10일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3만 톤급 항공모함 도입을 발표하면서 경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가속될 것이다. 와 해양 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이 필요 없다. 그리고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려면 추가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연 사실일까? 일부에서는 우리 군이 경항공모함을 도입하면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을 이미 보유 중이거나 확보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2척의 항공모함 즉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보유한 가운데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이다. 일본 또한 현재 보유 중인 헬기 항모인 이즈모급 호위함을 2020년대 중반까지 개조하여 F-35B 스텔스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전투기를 운용하는 경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향후 확보할 경항공모함이 군비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은 틀린 얘기이다. 이밖에 한반도는 해양 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A나 F-15K 전투기 자체의 작전 반경이 넓고 공중급 유기까지 보유하고 있어 굳이 경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얘기이다. 지상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이륙을 못할 수도 있고 기지가 먼 관계로 바다에서 작전 중인 해군 전력을 적기에 지원해주기 어렵다. 공중급 유기가 있다고 하지만 교전 지역에서의 공중급유는 불가능하고 안전한 공역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변국인 중국의 중국 해군의 경우 지상기지의 작전 반경이 1000km가 넘는 Z-11과 Su-30MKK 전투기와 H-6 계열 폭격기까지 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공모함 확보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항공모함을 건조할 경우 이를 호위할 전투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항공모함을 만들 경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군은 기동전단을 위해 이미 6척의 구축함과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다. 또한 KDDX도 6척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을 통해 12대의 최신형 해상작전 헬기를 확보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기존의 P-30K 외에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경항공모함이 등장할 2030년쯤에는 경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이지스 구축함 2척, 구축함 2척, KDDX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호위 전력이 편성되어 자연스럽게 하나의 항공모함 전투단이 완성된다. 여기에 향후 도입될 항공전력까지 포함되면 대함 및 대잠 능력도 대폭 보강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향후 우리 군의 향후 전력 확보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무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바다에서 항공모함이 꼭 필요할까? 군 당국이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항모 도입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30년대 초반에 등장할 경항모 크기는 3만 톤급.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10여 대를 탑재할 전망이다. 예비 물량까지 더해지면 F-35B 도입 규모는 20대에 달한다. 여기에 해상작전 헬기나 상륙기동 헬기가 추가 탑재된다. 떠다니는 공군기지가 한반도 근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해군과 조선업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항모는 건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항모 보유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쉽지 않을 듯 국방부가 공개한 3만 톤급 경항모는 직사각형 비행갑판과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비행갑판으로 항공기를 옮기는 리프트 등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미 해군 강습 강륙함 아메리카함과 유사한 형태다. 2019년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당시 현대중공업이 선보인 모형에서는 함의 앞부분에 함재기 이륙을 돕는 장치인 스키 점프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륙 관련 장치가 눈에 띄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 스페인 등이 사용하는 스키 점프대는 갑판에서 강한 힘으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사출기 기술이 부족한 나라에서 사용한다. 반면 갑판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F-35B가 단거리 이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키 점프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ESA 레이더는 차기 구축함에 탑재되는 국산 레이더가 사용될 전망이다. E-2C 조기 경보기를 탑재하는 미국과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과 달리 경항모는 조기 경보기 운용 능력이 없다.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를 감시하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감시할 장거리 레이더가 필수다. 이지스 시스템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국산 AESA 레이더는 경항모의 눈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는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 3만 톤급으로 알려진 경항모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병력과 물자, 장비 수송을 겸하는 경항모의 특성을 고려하면 탑재 능력 강화 차원에서 함정이 대형화될 수 있다. 이탈리아 카보우르 항모의 경우 당초 2만 톤급 경항모로 건조될 예정이었으나 1만 4천 톤급 강습 상륙함으로 바뀌었고 병력과 장비 탑재량을 늘리고자 3만 톤에 육박하는 크기로 변경됐다. 이후에는 항모로 성격이 바뀌었다. 함의 경량화도 잠재적인 문제다. F-35B는 리프트 팬이라는 엔진을 이용해 수직 착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를 녹일 정도로 높은 온도의 가스가 분출된다. 미 해군 다라와급,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 갑판 손상 방지를 위해 갑판에 특수 처리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건조 과정에서 갑판 내열 처리 기술을 확보했지만 F-35B에서 분출하는 고온의 가스를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행갑판 두께가 미 해군 강습 상륙함보다 더 두꺼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전문가들은 경항모 톤수가 최소 15에서 20%, 최대 4만 톤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함정이 무거워지면 추진 체계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항공기 이륙을 위해서는 경항모가 빠른 속도로 항해해야 하는데 함정 중량이 증가하면 빠른 속도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함정을 경량화하거나 엔진 추력을 높여야 하지만 경항모 건조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내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제다. F-35B를 경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 옮길 리프트도 문제다. 리프트 제작 과정에선 단순히 항공기 중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무게 중심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F-35B를 옮길 수 있는 수준의 리프트 제작 기술을 가진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 확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경항모 필요한가? 논란 지속될까? 경항모는 그 자체로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 군수지원함과 호위함 등으로 구성된 전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경항모 전투단 구성비가 경항모 건조비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6만 5천 톤급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만들었지만 예산 문제로 항모 운용에 필요한 호위함정 확보에 애를 먹었다. 퀸 엘리자베스와 자매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건조에 9조 원이 소요됐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배나 많은 지출이다. 여기에 F-35B 도입비가 더해지면서 항모 호위함 전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대군은 호위함이나 구축함 규모를 20척 미만으로 잡고 있다. 항모 호위에는 호위함, 구축함 4척과 군수지원함 1척이 필요한데 이는 해군의 일반적인 해상작전이나 해외 파병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비와 교육 훈련 소요까지 감안하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호위함 추가 건조가 필요하지만 척당 1조 원 안팎에 달하는 건조비 조달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KDDX 6척을 만들 계획이 있지만 강력한 위력을 지닌 최첨단 대함미사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2020년대에 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경항모를 지킬 호위함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해부대 파병과 대북 경계 태세 등을 감안하면 대형함 소요를 면밀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항모 보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은 항모 킬러라 불리는 DF-21 대함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알려졌다. 항공모함을 격침하기 위해 개발된 대함 탄도미사일로 고고도에서 거의 수직으로 낙하해 목표물을 파괴한다. 수평 비행을 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일반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경항모가 대함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항모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는 6.25 전쟁과 인도-파키스탄 전쟁, 포클랜드 전쟁이다. 경항모 운용국이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해군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과를 올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해군력을 운용 중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다.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경항모가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을 상대로는 미지수인 이유다. 항모 2척을 확보한 중국은 신형 항모 2척을 추가 건조하면서 핵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 구상까지 하고 있다. 일본도 F-35B를 운용하는 항모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경항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력 증강 사업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확한 필요성과 운용계획 등을 토대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항모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